안녕하십니까? 당뇨발센터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혈관 시술 전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당뇨발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고 어떻게 이런 합병증들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당뇨발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피가 안 가서 괴사가 진행되는 분들은 대부분 무릎 아래 절단을 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 10년 전부터 혈관 확장술, 이 하지 혈액순환 부전을 해결할 수 있는 혈관 확장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발을 살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혈관 확장술을 시행하는 것이 100% 당뇨발 괴사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술 시술 시행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확장술을 시행하게 되면 물론 수술 전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조영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CT 검사 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CT 검사들은 혈관 안에 있는 석회화의 상태나 심한 협착 정도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정보를 주지만 검사를 하는 환자분에게는 많은 다량의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 혈관 CT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혈관 초음파 등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게 잘 시행을 하면 충분히 혈액순환 부전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험 있는 의사에 의한 혈관 초음파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혈관 시술 시행 중에도 조영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가벼운 부작용들은 대부분 가라앉거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관 부종이나 아니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예측하기 힘든 심한 중증 부작용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혈관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고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환자인지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혈관 시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혈관 시술의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이러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시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시술 부위의 출혈이나 아니면은 시술 부위 속에 있는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혈관이 속에서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혈전 등이 생기면서 우리가 좋게 하려던 혈관들이 오히려 협착이 일어나거나 막히는 이런 경우들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고요.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또 대처할지도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보고 최대한 안 일어나게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합병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발을 무조건 포기하고 빨리 절단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태에 맞추어서 또 최대한 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혈관 시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 발에 하지의 혈액순환 부전이 동반된 환자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혈관 시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 85%, 90% 정도 혈류의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 15% 정도의 환자에게는 혈류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발에 혈관이 단 하나만 있던 환자분들, 보통은 큰 혈관이 3개 정도 발 아래를 먹여 살리지만 하나의 혈관만이 겨우 먹여 살리는 그런 환자의 경우 다른 혈관들의 시술이 실패하고 그러한 하나의 혈관을 조금 더 좋게 해주기 위한 시도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확장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발 색깔이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 치료를 포기하고 바로 절단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남아있는 혈관들을 최대한 다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도의 혈액순환으로 발을 최대한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서 최대한 치료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발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 호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혈관 시술 이후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호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감염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흔히 있기 때문에 혈관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바로 통원치료,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시행하기는 조금 위험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조그만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당뇨발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발의 상처가 완료될 때까지, 아물 때까지 당뇨발 센터에서 치료를 이어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당뇨발 괴사와 함께 감염이 유발되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시술 이후에 혈행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물론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반응을 하고 감염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 너무 성급하게 통원을 하시게 되면 남아있던 감염 부위에 피가 오히려 가면서 갑자기 감염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시술을 잘 하고 혈행이 확보되었는데도 감염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들은 또다시 발을 절단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발 괴사가 진행 중인 상처가 분명히 있거나 아니면 괴사와 동반된 감염이 있는 환자라면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완료될 때까지 당뇨발 센터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서 매우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뇨발 혈관 확장술 시행 전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